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월드컵 저도 해야죠. 모두 다루는 건 불가능하고 국가 몇 개만 잡아보고 그 국가만 다루려고 합니다. 저의 국적인 대한민국은 당연히 보고 응원할 거지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저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에 관련된 영상은 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많이 잡기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2시즌 연속 꼬라박으면서 지금 이적 시장도 혼돈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도 다루려면 많은 국가를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 중인 국가는 어디냐? 3개의 국가를 잡았습니다. 비니시우스의 브라질, 음바페의 프랑스, 영장류 고트, 신두영의 포르투갈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음바페 맘입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 까입니다. 하지만 25-26 시즌은 끝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선수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 시절 21-22 시즌부터 23-24 시즌에 비니시우스를 추억하며 비니시우스 까에서 이번 월드컵만큼은 비니시우스 맘으로 브라질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저 진짜 비니시우스 좋아했습니다. 18-19 시즌 호날두가 떠나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암흑기가 시작됐고 19-20 시즌은 기존 선수들은 늙어가는데 클럽 레코드로 데려온 햄버거는 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2021 시즌은 부상병동에 당시 현생에서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군대에서는 해보지도 않았던 취사병에 배치받아서 짬밥 만들며 레알 마드리드도 저도 암흑기였습니다. 이런 끔찍했던 암흑기 기간 비니시우스는 18-19 시즌부터 희망시우스로 팀의 한 줄기 희망이었고 중간에 결정력 문제로 욕을 먹었지만 비니시우스는 21-22 시즌 미친 발전을 보여주며 비벤 듀오를 구축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기적의 기적을 만들며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22-23 시즌은 트로피로는 코파델리 하나여서 아쉬웠다고 할 수 있지만 비니시우스가 진짜 미쳤던 시즌이었습니다. 비벤 듀오로서의 비니시우스가 아닌 개인의 폼이 미쳤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23-24 시즌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 벨링엄이 전반기를 캐리했고 후반기에는 부상에서 폼을 되찾은 비니시우스의 활약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암흑기를 황금기로 바꿔준 선수고 레알 마드리드가 직접 키운 스타입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 기간 비니시우스의 찬란했던 기억을 떠올려 볼까 합니다. 음바페가 들어오면서 24-25 시즌, 25-26 시즌 지도 대가리가 커져서 미친듯이 꼬라박고 경기 중에 한 번 안 뚫리면 미친놈이 승리보다 그 수비수 한 번 뚫는 것을 목표로 잡았던 그 미쳐버린 비니시우스는 이제 잊으려고 합니다. 알론소에게 개기고 재계약으로 온갖 야랄 다 떨면서 즙자던 비니시우스는 이번 월드컵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월드컵 비니시우스의 브라질은 좋은 기억만 떠올리며 최대한 비니시우스 맘으로서 브라질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원래도 음바페 맘이었던 제가 프랑스를 팔로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평가전에서 욕 많이 먹던데 음바페 폼 떡락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음바페는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좀 기세가 등등해지지 않겠습니까? 음바페 잘하라고 기도하면서 프랑스 팔로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두영의 포르투갈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레알 마드리드 팬들 중에 호날두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고 한국에서 보여줬던 시발스러운 모습은 저 또한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을 위한 등 어시스트로 어느 정도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영을 저는 당당히 응원하겠습니다. 영장류 고트, 신두영, 조뚜, 시우영, 캠핑두, 발롱 절도범, 호난사, 벽달두, 저통두 등 수많은 별명을 가진 우리의 호날두. 과거 전린이었던 저는 이번 월드컵 호날두의 라스트 댄스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간단하게 제가 응원할 브라질, 프랑스, 포르투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월드컵 C조로 모로코, 스코틀랜드, IT와 한 조입니다. 아주 스무스한 조입니다. 물론 야신분을 하는 좋은 골키퍼와 수비에 이름값 있는 자원으로 마즈라위와 하키미를 떠올릴 수 있고 미드필더에서 라리가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등당했다고 하나 지로나에서 중원의 핵심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아제딘 우나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했던 25-26 시즌에 한 줄기 빛과 같았던 브라임 디아스도 있기 때문에 모로코의 전력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모로코에는 지에으가 있었고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던 엔네시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지에으와 엔네시리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멤버만 보면 모로코의 공격력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는 짧게 언급하자면 비니시우스를 막는다면 우풀백인 에러니키나 패터슨, 티어니가 막아야 하는데 월드컵 기간 저는 비니시우스 맘이기 때문에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브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안첼로티의 브라질 경기를 보니 4-2-3-1 또는 4-4-2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피냐가 어떤 위치로 움직이냐에 따라 공격진에서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4-2-3-1과 4-4-2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포메이션이 사실상 중요하진 않습니다. 브라질은 생각 이상으로 다채롭게 움직이며 4-3-3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4-2-4의 극단적인 공격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생각하는 브라질의 조별리그 핵심 포인트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공격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모로코를 제외하면 브라질이 가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비니시우스와 하피냐가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가둬놓고 패는 상황에서도 득점이 들어가지 않으면 경기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브라질의 공격 구성이 역습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제골이 가장 중요합니다. 브라질은 강력한 이선 자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좁은 공간을 뚫어내고 들어가서 선제골을 득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불안점은 브라질의 극강의 공격력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까봐 개인적으로 불안합니다. 브라질의 공격은 당연히 멤버만 봐도 극강이고 특히 역습에서 더욱더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선제골 득점이 늦어지고 사고로 선제 실점을 했다고 치면 브라질의 공격력은 양날의 검으로 브라질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4-2-4 구조로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3선에서 2선으로의 볼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3선에서의 주전 중 한 명으로 봐야 하는 카세미로에게는 원활한 볼배급을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기마랑이스에게 기대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집트와의 친선 경기에서 이집트가 그다지 강한 압박을 건 것도 아닌데 공격진과 삼성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문제점을 보여줬고 역습을 얻어맞아 실점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공격력도 좋지만 브라질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 파트를 끝내며 솔직히 우승 후보에 가깝냐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부에 말했듯이 비니시우스 마음으로 브라질을 믿고 바라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브라질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는 모로코와의 경기로 시작합니다. 조별리그를 수월하게 뚫기 위해서는 모로코전 무조건 승리해야 편해지는 브라질입니다. 그럼 14일 브라질과 모로코의 경기 이후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프랑스는 월드컵 I조로 세네갈, 이라크, 노르웨이와 한 조입니다. 솔직하게 빡센 조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홀란드 외대고르를 중심으로 한 노르웨이와 아프리카 강으로 최근 네이션스컵 우승했지만 결국 박탈당한 세네갈까지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멤버를 보면 프랑스가 압도적인 건 맞습니다. 아무리 상대 멤버들을 보면 좋다가 싶다가도 프랑스의 멤버들을 보면 그냥 말도 안 되긴 합니다. 예상되는 선발 라인업이 골키퍼 메냥에, 수비진 테오 에르난데스, 살리바, 우파메카노, 질쿤데에 3선의 라비오 추아메니, 공격진은 두에, 덴벨레, 올리세, 은바페가 예상됩니다. 어디 하나 구멍이 있다고 보기 힘든 팀이고 누가 뭐라 해도 우승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팀입니다. 그럼 제가 보는 프랑스의 핵심 포인트는 라비오와 추아메니로 구성된 3선 라인입니다. 공격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무조건 득점을 기록해줄 자원들입니다. 그럼 그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중요한데 공을 안정적으로 3선에서 2선, 앞선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이 과정만 잘 이루어진다면 프랑스 공격진들은 마법사들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3선에서의 안정적인 볼 배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의 3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제 걱정되는 부분 또한 3선인데 공을 원활하게 2선 자원들에게 전달해주지 못한다면 문제를 드러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우승을 노리는 프랑스에게 핵심 포인트임과 동시에 불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파트를 마치며 저는 은바페 맘이기 때문에 친선 경기에서 은바페 폼이 꼬라 박혔다고 한들 저는 은바페 믿습니다. 월드컵 은바페만큼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좀 꺼드럭대게 은바페 이놈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는 17일 세네갈과의 경기로 시작합니다. 우승 후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월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세를 초반부터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17일 프랑스와 세네갈 경기 이후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포르투갈은 K조로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와 한 조입니다. 콩고와 우즈벡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콜롬비아는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레알 마드리드에서 뛴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명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도 있고 라리가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 베티스의 쿠초 에르난데스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콜롬비아만 조심하면 무난하게 토너먼트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의 강점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도 안 되는 중원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킹가뚜의 존재입니다. 그 명문 기억나시나요? 카타르 월드컵 메시의 아르헨티나에 자주 쓰였던 그 명문 말이죠. 이번엔 호날두에게 붙여질 겁니다. 이번 월드컵은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이고 라스트 댄스입니다. 그렇기에 호날두가 포르투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불안점도 호날두입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포르투갈 파트를 마치며 제가 포르투갈 경기를 영상으로 다루면 컨셉을 좀 빡세게 잡으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셉이기도 하지만 호날두 형님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월드컵인데 진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우디 리그도 우승하셨고 분위기 좋으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는 18일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경기로 시작합니다. 호날두가 최고의 지원을 받으며 득점으로 찢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8일 포르투갈과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기 이후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호날두 포르투갈 파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컨셉을 조금 진득하게 잡아볼까 합니다. 브라질은 완벽하게 비니시우스 마음으로, 프랑스는 음바페 마음으로, 포르투갈은 그냥 호날두로 컨셉을 잡으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고 싶고 월드컵 기간 구독자 5,000명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컨셉을 잡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모스 마드리드.